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그야말로 우리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25일,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301 병원이랍니다. 301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고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한 겁니다. 또 아사히는 그러면서도 좀 묘하게 혹시라도 모를 어떤 짠하고도 김정은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도망할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아사히는 최근 건강 악화설이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에서 협력 퇴세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가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아사히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의료팀이 50명의 의료팀이죠. 50명의 의료팀이 북중 외교의 축을 담당해온 숭타오 중국 공산당 외교연락부장이 이끄는 형태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 순간 제가 두 가지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히가 얘기했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만약 50명의 중국의 최고 에이스 의료진 50명을 파견했다면은 그것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외교를 담당하는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아니라 보건당국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보건차관 정도가 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사히가 오히려 보면 포인트를 갖다 숭타오에 집중하라고 코로나를 갖다 엮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숭타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저희가 잠깐 그 중국 공산당 김정은 유고 확인 제하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콘텐츠를 올렸습니다만 중국의 대외연락부는 그러니까 중국은 외교부는 총리 산하의 외교부에서 미국, 일본, 기타 러시아 전 세계 우리로 하면 딱 외교부입니다. 그러나 공산당과 공산당 간의 그런 교류는 대외연락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당시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은 김정은 또 김여정 남매가 저쪽 전용열차 타고 중국에 갔을 때 단둥까지 나와서 시진핑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입니다. 우리 부장 하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 부장은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직입니다. 정말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 공산당과 조선 노동당 간의 모든 연락을 전담하고 있는 총책임자,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숭타오는 바로 북한의 북한 김정은이 되면 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총독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숭타오가 왜 50명에 달하는 301 병원 의료 전문가들을 데리고 왜 중국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숭타오가 의료 전문가 팀 50명을 데리고 북한에 간 것 자체는 확실하다고 인정해주고 확인해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흔한 얘기로 코로나19 대응 협력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로이터 등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이 스텐트 수술을 받다가 8분 동안 시간을 늦추어서 사실상 코마, 즉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숭타오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단순히 코로나19 방역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의 공산당 서열로 봐서도 최고의 급 숭타오가 중국에서 평양으로 급파되었을 때부터는 김정은이 뭔가 코마 상태가 되었던 실각 상태가 되었던
축출 상태가 되었던 사실상 권력의 공백에 있어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이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후계 구도를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나이 불과 35세, 30대 중반의 김정은이 갑자기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권력의 중간에 유고 상태가 되었고 권력이 공백이 생겼을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3대 원칙에 따라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태순 TV를 쭉 보신 분들은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부전, 분란, 무핵입니다. 근데 무핵은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죠. 부전,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 참화에 중국이 개입되어서 연루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전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분란입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소요사태가 난다든지 권력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북한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 상당수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만주 지역으로 흔한 얘기로 대거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중국에선 굉장히 보면 한반도의 분란, 즉 북한의 그런 권력의 공백과 혼란은 자기네 나라 체제, 특히 만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만주의 어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딱 공식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확인된 내용이 있죠. 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보면 유언 비슷한 걸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항상 중국은 우리의 3,000년, 4,000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이고 중국은 우리를 언제든지 동북 사성으로 편입할 그런 야욕이 있는 그런 나라다. 항상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김정일이도 또 과거에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묘하게 중국의 강력한 지금 뭐 북한 경제 95%를 중국이 좌지우지하니까요. 그 중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하든지 조금 미국과 좀 좋게 지내면서 협력의 어떤 장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과거 뭐 김일성이 카터를 만났고 또 김정일이 보면 2000년경에 당시 클린턴하고 사실상 국교를 수교하는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갔고 김정은도 나름대로 핵을 보유하면서 관심을 끌면서 미국과 어떻게 하든지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중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자기 해방 인민 지원군들을 갖다가 6.25 전쟁에 보내서 전사하고 많은 사상자를 냈고 특히 현재 북한을 갖다가 완벽하게 좀 건립시킨 데는 1958년까지 평양과 북한에 주둔했던 약 30만 명의 중국 군대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노력으로 현재 북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북한이 볼장 다 봤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미국하고 이른바 뒷거래하면서 자기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1년 김정일이 돌연 사망했을 때 북한의 단연 2인자로 떠올랐던 것이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이 2012년 당시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국가 수반에게 주는, 국가 원수에게 주는 그 난중하이죠. 난중하이 거기에 특각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당시 이제 보면 장성택이 한 50명이 넘는 강요 및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서 뭐 흔한 얘기 1호기 타고 가서 실세 행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미운털이 박혀서 김정은한테 숙청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가 되는 장성택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을 갖다가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빠졌고 그 유고 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가담 항설 흐르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CNN
그다음에 세계적인 통신인 로이터, 또 일본에서 최고 자랑하는 아사히 등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은 사실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빠진 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이후의 권력 구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갖고 지금 북한의 수뇌부들, 원로 그룹들이죠. 수뇌부들과 뭔가 깊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특히 이제 김정은의 유고설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 남쪽 대통령이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면 CNN 보도는 부정확하다,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미국의 실제 스텝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지난 4월 20일,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데일리 NK입니다. 그 다음날 21일 CNN, 미국의 CNN은 김정은 수술 후 중태 첩보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F-21 랩터,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F-35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세계 스텔스 전투기의 최첨두죠. F-22 랩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8대가 코끼리 걸음 훈련합니다. 코끼리 걸음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촘촘하게 붙어서 팍팍팍 연속적으로 발사해서 긴급히 적을 타격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코끼리 걸음, 엘레펀트 워크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하고 의도적으로 미국이 공개한 겁니다. 랩터 자체, 훈련 자체를 갖다가 늘 보면 감추어왔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하와이에서 출격하면 중간에 뒤에 보면 뒤에 공중급유기도 있습니다. 8대의 F-22와 공중급유기, 또 옆에 뭐 지원기까지 해서 거의 한 개 팀. 이 F-22 8대가 공중급유기까지 갖고 만약에 북한을 갖다가 공습한다면 북한은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것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딱 원하는 지점에서 쑥대밭을 만들고, F-22가 평양을 다녀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F-22가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F-22입니다. 그것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뭐냐니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또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여튼 뭔가 변고가 있는데 너희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저희가 며칠 전에 다뤄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합참 차장이 북한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군사력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특히 35기로 추정되는 핵 갖고 까불지 마라. 그때는 F-22로 흔한 얘기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경고고, 또 그 다음날 아주 이례적으로 B-1B라고 있습니다. B-1B, 그 랜서라는 건데, 이거 보면 랜서 폭격기,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있죠. B-52가 있고 B-2가 있고 B-1B가 있습니다. 랜서라는 건데, 랜서를 갖다 어디서 훈련했냐 하니까 바로 동해바다에서 훈련한 겁니다. 거기에 누구랑? 일본 자위대, 항공자위대와 함께 항공자위대와 주일 미 공군, 그 다음에 본토에서 날라온 B-1B 랜서가 합동훈련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보면은 내가 뭐 흔한 얘기로 좀 웃기는 얘기지. 보면 지금 4월 12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불참한 이후로 그 또 태양절 15일 태양절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도 불참한 그 와중에, 내가 김정은으로부터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 노트, 아주 의미심장한 노트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잘 모른다, CNN 저거 엉터리다, 잘 있기를 바란다 하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 즉흥적 발언은 최근에 트럼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살균제를 갖다가 생체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자 얘기함으로써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식한 대통령, 이 대통령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미군이 뭔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일부 그 사진들 다 공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차곡차곡 CNN이, 로이터가, 그리고 오늘 아사히가 계속, 또 그 직전에 또 요미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보면 그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뭔가 착착착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는 아사히를 통해서, 일본 아사히를 통해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50명의 의료진을 끌고 북한에 갔다. 의료진은 뭐 의료진들 할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숭타오가 갔다는 것은, 그 가면은, 아니 의료진 가면 뭐 통상 의료진이 가면 거기 우리로 얘기하면 국장급이나 차관급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총리급인 대외 연락부장이 갔다는 것은 북한의 후계 구도에 있어서 흔한 얘기, 요즘 뭐 한간에 나오는 대로 김여정으로 갈 것이냐, 또 김평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놓고 북한의 당과 군의 고위 순회들, 원로 그룹들이죠, 하고 속 깊은 대화,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관측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4월 12일, 그러니까 4월 11일 당시 평양남도 항공군 부대 시찰,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가 4월 12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주가 넘게, 2주가 뭡니까? 4월 11일이니까 오늘 보름이 넘게 이 세상이 온통 떠들썩한데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다, 뭐 원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걷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큰 흐름과 다른, 어떻게 보면 단말마적인 뭐 옹호라고나 할까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하루 이틀 더 지나보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